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LVDT 또는 이제 RVDT 센서 신호 처리를 위한 단파 정류 회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전에 한번 찍었던 영상이긴 한데, 그때는 폰으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보기에 좀 불편했던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PPT 자료도 조금 보완이 돼가지고 그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서 예,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치 센서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LVDT 리니어 베리어블, 요거는 이제 선형 운동이죠. 선형 운동. 이렇게 이제 직선 운동, 직선 운동을 하는 이제 어떤 유압 장치나 이런 거에 어떤 위치를 검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VT는 이제 로테이팅 베리어블 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회전 운동하는, 회전 운동하는 거는 많죠. 이제 뭐 이제 모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미세 조작을 위해서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90도로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이제 어떤 조정 입력 장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가령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날개를 조종하는 조종면들이 있죠. 이제 조종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조종사가 그 스틱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겠죠. 이제 스틱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요 이제 여기 날개를 조정할 때는 보면 보통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걸 씁니다. 유압용 액추에이터, 이제 유압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날개를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정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램을 이제 램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밀면은 이제 뭐 올라갔다가 당기면은 이제 날개가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조종사가 이제 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이 손으로 하는 이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발로 이제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발로 조정하는 게 있는데, 이제 러드 페달이라 가지고 이제 우리 브레이크 받듯이 여기 이제 발을 이제 올려가지고 여기 이제 발을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얘를 이제 밟았다가 이제 놨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수직꼬리 날개 이제 조정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종사의 어떤 뭐 스틱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뭐 LVDT를 쓰고, 요거는 이제 90도 회전이니까 얘는 RVDT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램의 이제 위치값, 요 위치값도 보면은 이제 LVDT를 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항공기를 조종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 항공기 내에서도 이제 LVDT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RVDT도 이제 그 같이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기 알아야 되는 거는,
요 1차 측에는 1차 측 프라이머리는 이게 기준 신호입니다. 기준 신호. 기준 신호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AC 이제 교류 신호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5V 뭐 RMS에 뭐 이제 뭐 1kHz 뭐 이런 이제 그 요 값은 이제 뭐 이제 좀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여튼 이제 기준 신호를 준다는 거죠. 기준 신호를 주면은 요 이제 그 요 회전 운동에 해 가지고 이제 자기장이 요렇게 이제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요렇게 이제 많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요 회전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쪽 전압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이쪽 전압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요게 이제 V1, V2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 회전축이 요리 같다 그러면은 요쪽 전압이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 요 V2가 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질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 전압을 이제 DC 값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 이제 그 위치가 어딘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LVT도 마찬가지. LVT도 이제 똑같이 이제 AC의 이제 기준 신호를 이제 줍니다. 기준 신호를 주면은 얘가 이제 그 요 센서 위치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면은 이쪽으로 이제 그 자기장이 많이 유도돼 가지고 이쪽 전압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많이 자기장 유도돼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V1과 V2의 이제 그 요 차이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동기 위치를 이제 알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V1 뭐 이제 그 최대 변이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V로 해놨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센서의 이제 변이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플러스 10일 때는 각도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플러스 90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0V일 때는 마이너스 90도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정의를 해 놓으면은 그 플러스 10이면 내가 이제 회전하는 요게 이제 그 최대 90도를 갔구나. 마이너스 10V 나오면은 마이너스 90도가 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LVD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10V일 때 얘를 이제 뭐 이제 10mm로 했다. 이제 위쪽으로 10m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V일 때는 이제 아래쪽으로 10mm 이제 이 최대 변이로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구적인 거하고 정기적인 걸 이제 그 오펜프의 어떤 이제 그 정법 비를 가지고 이제 맞춰 놓으면은 그 이제 내부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 구성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위치 값을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VDT의 실제 모양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모양이고 요 안에 이제 요 안에 코일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코일 여기 이제 기준 신호 들어가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이제 V1이 나온다고 하면 이쪽에 이제 V2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코어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따라서 이제 V1이 높아졌다가 V2가 높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 전압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얘는 AC인데 이제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AC를 이제 DC로 변환을 하는 거죠. 변환을 하면은 이제 요런 이제 그래프가 얻어진다. 그래프가 얻어지고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보면 이제 위치 값을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인
위치 값을 이제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RVDT도 이제 마찬가지. RVDT도 이제 원래 기준 신호를 주면은 그 이제 회전 변이에 따라서 이제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위치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 이제 요게 이제 그 LVDT죠. LVDT고 이제 중앙에 있을 때는 요 차가 이제 이 Vout의 차가 0V가 되겠죠. 0V 되는데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이제 Vout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플러스 이제 10V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0V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오펜프의 어떤 정폭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규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RVDT의 어떤 이제 뭐 센스의 원리를 조금 이제 그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뭐 이 플러스 이제 90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로 움직인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장치의 센서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기장이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기준 신호가 들어오고 이제 요 이제 위치 센서에 따라 이제 V1하고 V2가 이제 변하죠. 이제 V2가 변하면은 요 오프앰프의 어떤 요 비에 해가지고 요 값이 이제 바뀌겠죠. 이 값이 이제 바뀌면은 얘가 이제 그 기준 신호하고 이제 이 반파 정류를 하는 거죠. 요렇게 될 때는 이제 반파 정류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제 V1이 높을 때는 이게 플러스 예를 들어 플러스 이게 10V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V2가 높아지면 이게 마이너스 10V 나온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요 회로 자체는 회로 개념은 이게 이제 LVDT하고 이제 이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요 이제 회로적인 부분은 이제 그 기준 신호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검출하는 이제 여기 보면 V1하고 V2 전압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위치가 이제 이게 이제 선형이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운동이냐만 다른 것 뿐이지 사실은 정기적으로는 사실 똑같기 때문에 회로는 LVDT든 RVDT든 이제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LVDT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죠.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최종 출력을 내가 이제 플러스 10V일 때는 얘가 이제 그 10mm 이제 움직였다.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액추에이터의 어떤 그 10mm면 이제 좀 너무 작으니까 뭐 100mm 움직였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V일 때는 이제 위쪽으로 100mm,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100mm 움직였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액추에이터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변이가 있을 겁니다. 변이가 이렇게 하고 이제 요 변이가 있겠죠. 이제 이게 이제 제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센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100mm,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100mm, 100mm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제 실제 이제 작동기가 있다. 그러면 요 보면 이 이제 센서에서 이제 그 값을 이제 읽어내겠죠. 이제 읽어내는데 요 센서 특성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 이제 특성이 이제 그 그게 이걸 이제 플러스 100mm로 놓고 요걸 마이너스 100mm로 이제 놨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플러스 100mm가 됐을 때는 센서가 이제 얘는 그 이제 내가 5V 뭐 1kHz를 넣었을 때 얘는 이제 그 뭐 1V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mm를 넣었을 때는 내가 5V 1kHz 기준식으로 넣었을 때 마이너스 1V가 나오더라. 이제 그 센서 특성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액추에이터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플러스 100mm부터 마이너스 100mm 이렇게 이제 토탈 200mm를 이제 움직이는데 그 내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제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플러스 100mm일 때는 플러스 10V가 왔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100mm일 때는 마이너스 10V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제어기 이제 판단 사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센스에 보면은 요 LVDT 센스를 보니까 LVDT 이제 센스의 어떤 성능이 좀 좋고 분해력이 좋은 걸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작동기가 마이너스 이제 100mm 움직였을 때는 내가 5V 1kHz 기준 신호를 주니까 얘가 플러스 1V로 이제 최대 변이를 하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작동기가 마이너스 100mm로 갔을 때는 내가 5V 1kHz 기준 신호를 줬을 때는 마이너스 1V가 출력이 되더라. 이제 RMS 값이겠죠. 이제 RMS 값으로. 되더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준으로 이제 주는 요 보면 이제 A에 내가 5V에 1kHz의 이제 교류 신호를 줬다. 5V에 1kHz. 얘 기준 신호를 주니까 이제 그 얘가 이제 마이너스 100mm로 마이너스 100mm일 때는 마이너스 100mm일 때는 이제 얘가 이제 그 뭐 이제 1V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위로 100mm 올라갔을 때는 얘가 이제 그 플러스 1V가 나오더라. 하는 게 이제 이게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요 1V와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V를 이제 맞추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오프앰프의 요 시정수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1차 정폭하고 AC를 정폭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디모듈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반파 정렬을 하는 거죠. 반파 정렬 해가지고 일단 여기 DC를 만들고 DC를 만든 다음에 다시 오펜프를 이제 그 2차 정폭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로 우리가 이제 정규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노멀라이즈. 그러면 이제 조정면이 이제 여러 개 있고 센스도 이제 이런 특성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센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어를 하려는 어떤 그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노멀라이즈 값을 플러스 10V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회로는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요 이제 1차 정폭기와 2차 정폭기의 어떤 이제 그 센서에 따라서 그 요 오펜프의 저항 비만 이제 그 바꿔주면은 이제 회로 하나로 이제 그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 센서 이제 종류가 달라도
종류가 달라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차 정폭 비하고 2차 정폭 비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10V로 정규화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 일관성 있는 제어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반파 정렬을 할 때 반파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동기 신호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기 신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제 그 LVT나 RVT 이제 센서를 보면은 IC에서 이제 그 기준 신호를 이제 주는 IC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IC에서 기준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IC에서 요게 만일에 이제 IC라고 하면은 이제 1차 측에 기준 신호를 주고 그다음에 센싱해가지고 받은 걸 이제 반파 정렬을 할 때 이제 IC에서 자기가 이제 요 발생한 요 신호의 동기를 맞춰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양에 반파할 때 이제 ON하고 음에 반파할 때 OFF하고, 그래서 이제 한 위상만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그 DC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요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얘가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요 V1이 커지면은 이제 요런 이제 요 위상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위상 관계.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그 이제 얘가 위치가 이리 되면 또 위상이 바뀌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위상 관계를 잘 보면은 이제 V1이 클 때는 이제 요 동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이제 요거였다는 거죠. 요거였는데, 이제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이 V2가 이제 이렇게 크게 되면은, 요 내가 이제 싱크가 이제 플러스일 때 요렇게 쭉 따로 올라가 보면은, 요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충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때 그 이제 저기 이제 스위치 온인데 그러면은 요 플러스 반파가 이제 여기 충전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요때 이제 딱 턴을 했는데 보니까 요때 위상이 이제 마이너스가 크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제 10V가 나온다. 이제 마이너스 1V도 나올 수도 있고 10V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플러스 전압이면은 플러스 1V면 뭐 이제 이게 플러스 9V로 돌아갔구나, 아니면 뭐 이제 그 10mm 움직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어떤 핵심 포인트는 이제 요 회로입니다. 회로 반파 정리 회로. 그 우리 이제 시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IC 보면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센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준 신호를 이렇게 주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준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센스의 값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입력받고, 그래서 이제 출력으로 이제 DC 값을 이제 내는 요런 이제 IC들이 있는데, 요런 IC들의 어떤 이제 물론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요 회로하고 이제 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요
오피앰프에 있는 요 개념하고 이제 별반 이제 다르지가 않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요 이제 1차 정폭과 2차 정폭의 어떤 이런 개념도 이제 요런 개념도 사실은 이제 이 오펜프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이제 또 이 칩을 쓰게 되면은 그 LVDT의 어떤 이제 센서에 따라서 내 출력 값을 이제 정교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 변수를 또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IC 이제 옆에 이제 어떤 뭐 핀들에 있는 어떤 그 RC 값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정교화를 내가 원하는 어떤 센서 대비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교화 값을 이제 이렇게 맞춰주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옵션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LVDT나 RVT 회로를 쓸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쓰는 어떤 센서의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작동기의 변이 작동기의 어떤 이제 우리가 기계적인 이제 실질적인 기계적인 어떤 변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의 특성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센서의 특성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100mm 움직였을 때 내가 기준 신호를 5V 1kHz로 줬을 때 아니면 1V 뭐 이제 뭐 10kHz 줬을 때 얘가 이제 이제 출력하는 신호가 뭐 1V더라, 2V더라, 뭐 아니면 0.5V더라 하는 그런 어떤 센스의 어떤 이제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센스의 특성하고 내가 이제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어떤 기계적인 변이를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이제 인지를 했는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100mm의 변이를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V로 이제 인지를 이제 하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마이크롬 설계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르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제 뭐 5V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죠. 이제 우리는 정교화를 플러스 마이너스 5V로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센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V를 출력한다. 그러면 이제 이 반파 정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5배만 이제 증폭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제어하려는 건 이제 10V인데 이제 LVT나 RVT 센서 변이가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0.5V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20배를 뻥튀기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차 정폭하고 2차 정폭의 어떤 정폭비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센서 값에서 20배를 정폭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어떤 10V 정교화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교화 개념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그 이제 작동기 하나만 이렇게 구동하는 이런 이제 장치는 그 하나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 그냥 하면 되죠. 이제 그러면 1차 정폭, 2차 정폭 이런 개념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항공기나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작동기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시스템은 그 작동기도 보면은 아주 이제 정폭 이제 변이가 뭐 1mm 이하인 이런 아주 정밀한 이제 위치 변이를 하는 그런 이제 센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이렇게 하는 이런 작동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같이 LVDT, LVDT 다 이제 섞어서 쓰는 이런 이제 LVT, RVT도 그렇고 변이도 각기 다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종류의 어떤 작동기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LVT, RVT 센서들이 있는 이런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하는 최종단에서 정교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제어하는데 상당히 좀 곤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가 이제 작동기의 기계적 변이
기기적 변이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기적 신호의 어떤 이제 정규화 값과 그 다음에 센서 특성에 따른 이제 센서의 어떤 출력, 이제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1차 정폭이든 2차 정폭이든 해가지고 정폭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제어량을 이제 정규화 시켜서 얻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파 정률을 해야 되는데, 반파 정률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금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제 그 반파 정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흔히 그 교류를 부르는 신호가 있죠. 이제 교류. 그 우리 이제 흔히 이제 RMS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 신호는 0볼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RMS라는 값으로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적분한 이제 그 DC 개념이지, DC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20V라고 하면은 사실은 220V라고 하면은 220V라고 하면은 이제 요 AC를 적분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전파 정렬 했을 때 이제 요 값이 요 RMS 값이 이제 220V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피크 값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루트 1을 곱해야 사실은 요런 이제 피크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300, 뭐 10V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준 신호를 뭐 5V 1kHz 뭐 RMS로 줬다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이 반파 정률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RMS 값으로 이렇게 이제 환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환산이 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교류 신호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1.414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OP 값에서 피크 값에서 나눠 가지고 RMS 값이라는 거 우리 이제 루트 1을 나눠 가지고 이걸 우리가 명칭으로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게 반파 정렬을 하면은 이 에버리지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칭으로 부르는 그 이제 저기 RMS 값하고 실질적으로 충전됐을 때 이제 그 되는 DC 값은 약간 이제 차이가 나더라. 이 0.9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파 정리를 했는데 왜 그 내가 이제 뭐 5볼트 5볼트를 넣는데 왜 그러면 5볼트가 나와야지 5볼트가 안 나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볼트 RMS라는 거는 그냥 요 피크치 값에다가 그냥 루트 2만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신호를 5볼트 RMS라고 부르자고 하는 어떤 명칭에 대한 이제 규정이지. 이 노란 게 요렇게 이제 캡에 이렇게 이제 저기 RC를 통해 가지고 이 반파 정렬해 가지고 충전이 됐을 때 이 값이 5볼트가 안 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충전을 해서 보면은 이제 그 RMS 값보다는 한 0.9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5볼트가 아니고 이제 뭐 4몇 5볼트 정도가 이제 나온다.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어떤 RMS 값과 실제로 반파 정렬을 했을 때 충전되는 값은 한 10% 정도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이제 좀 정밀 어떤 센서를 우리가 구현할 때 조금 더 이제 정확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이제 다이오드 증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증류. 물론 이제 스위치는 이제 그 보면은 이 반도체 스위치죠. 이제 반도체 스위치. 반도체 스위치인데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이오드 증류는 못 쓴다는 겁니다. 이 LVDT나 RVT 어떤 증류에서는 못 쓴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LVDT나 RVT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 값도 마이너스 값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값도 얻어야 됩니다. 그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이오드 이제 정류 같은 경우는 얘는 항상 플러스밖에 안 논다는 거죠. 이제 뒤에 이제 위상이 바뀌더라도 항상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이오드 정류는 이제 항상 요 값이 이렇게 뭐 위상이 바뀌더라도 항상 플러스밖에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LVT 이게 이제 반도체 스위치를 하게 되면 요 위상이 바뀌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버리지와 그 다음에 RMS는 약간 이제 10% 정도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일에 요즘은 이제 칩을 쓰니까 사실 이런 회로를 사실 뭐 이제 쓸 이유는 없습니다. 뭐 이런 회로는 이제 한 30년 전에 쓰던 그런 회로긴 한데 우리가 이제 요즘 나오는 어떤 칩을 쓰더라도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칩을 이제 좀 어떤 칩의 옵션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센서는 구현 못 하고 그냥 요 값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센서는 요 차이가 났다 V1하고 V2 차이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차이를 줬을 때 이제 얘가 어떻게 변하고 요 뒤집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요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100mm 정도 그러니까 델타 V를 100mm 이렇게 줬을 때 이제 요 오펜프 게인은 이제 10을 하고 그러니까 26.7 그 다음에 이제 267 이렇게 했을 때 그 나오는 값은 이제 요 값이 나온다. 이제 계산상으로 이제 요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제 확인해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이제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6, 이제 0.68 정도 나와야 되는데 좀 이제 작게 나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싶었더만은 이제 반파 정류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반파 정류를 하는데 요 상승 엣지하고 하강 엣지가 너무 이제 좀 그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이 너무 이제 커가지고 정확한 어떤 그 이제 반파 정류가 안 된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요 이제 오펜프를 이제 요 이제 비교기로 교체. 그냥 좀 더 이제 빠른 걸 이제 바꾼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리 바꾸니까 이제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 나오던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거의 이제 계산치하고 거의 일치하는 값이 이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상승했지나 하강했지가 이제 깔끔해진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 요런 회로를 가지고 요런 실제로 요런 회로를 이제 그 가지고 구현을 이제 뭐 한다고 하면은 요 기준 요 이제 그 반파 그러니까 요 동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요 이제 요 비우기의 어떤 그 이제 좀 빠른 이제 그 좀 좋은 걸 써가지고 이게 거의 이제 구형파가 나오도록 이제 하면은 이제 값이 가능하게 정확히 나온다 이제 요걸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보면 원칩 솔루션 해가지고 좀 많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로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 이제 이 기준 신호 이제 주죠. 신호를 주고 여기는 이제 입력 단위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출력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이제 디지털 신호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 아날로그 신호로도 아날로그 이렇게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SP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칩이 좀 비싸지만은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아까 같이 안 하고 이제 요렇게 그 또 이제 요거는 해외 논문에 이제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했던 거하고는 조금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다른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센서 값을 출력한다. 뭐 요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면 이제 그 LVT 이제 센서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LVT 센서 종류에 따라서 이제 보면 이 기준 신호를 이제 그 어떻게 줘야 되냐, 뭐 3볼트를 줄 수도 있고 뭐 5볼트를 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 주파수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다양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센스가, 우리가 센서를 이제 설계를 할 때 센스가 그 이제 원하는 그런 기준 신호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이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센서를 선정할 때도 내가 이제 그 기준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회로가 이미 완성이 돼 있다. 뭐 이제 IC 칩이나 아니면 내부 회로를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를 이제 구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제 5볼트 보헤라 하면서 5kg를 줄 수 있는 어떤 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회로가 있다. 이제 IC 칩이나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5볼트 5kHz를 이제 기준 신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LVT를 선정을 해야지. 뭐 또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여기는 보면 또 이제 저기 2.2볼트에 또 보면은 그 이제 뭐 3kHz에서 이제 10kHz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센스의 기준으로 입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전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주파수가 이제 센스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우리 회로를 센서에 맞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센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계죠. 이제 우리 그 이제 단파 정류 회로 또는 이제 그 이제 IC 칩이죠. 이제 그러니까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잘 이제 이제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해가지고 이제 뭐 트레이드오프가 아니고 어찌 보면 이제 그러니까 회로를 센서에 맞출 거냐 아니면은 센서를 회로에 맞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원집 솔루션의 회로에 맞는 센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센서에 맞게끔 우리 회로를 바꿀 건가, 이걸 우리가 이제 좀 검토를 잘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센서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요런 관계, 아까 제가 이제 요런 어떤 회로의 이제 그 어떤 그 정규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제 정규화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기구적인 사이즈와
그 다음에 정기적인 어떤 그 출력값의 관계를 이제 좀 일단은 잘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센서를 내가 이제 설정을 하는데, 우리는 5kg의 5V를 이제 주는 회로로 이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센서의 성능을 보니까 좀 더 정밀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2V에 3.5kHz의 어떤 그 기준 전압을 쓰는 센서가 오히려 우리의 퍼포먼스를 또 이제 좀 이제 성능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더라. 그러면 우리 회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회로가 5kHz에 5V였지만은 그 2V에 3.5kg 하는 그런 센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우리 칩의 어떤 설정값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2V에 3.5kHz로 기존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우리 회로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 회로는 워낙 이제 좀 오랫동안 써가지고 안정화되어 있는 회로라서 회로를 바꿀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에 맞는 센서를 찾아야 되겠죠. 센서를.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LVDT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이제 뭐 이제 이런 개념이다 하면은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그림만 보면 이렇구나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AC인데 AC를 DC로 어떻게 바꾸지? 이제 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오펜프 회로를 써서 아니면 원칩 솔루션 써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변이와 그 다음에 기계적인 변이에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해야 되면 걔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플러스 100mV를 우리는 5V로 정규화해서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 플러스 100mV 변이를 10V로 이제 정규화해서 할 거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IC의 설정 값이라든지 이제 오펜프를 쓴다 그러면 오펜프의 어떤 그 개인 값들이 저항 비 값들이 다 달라지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작동기의 어떤 변이 대비 어떤 센서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서 이제 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류 신호를 부르는 VRMS하고 걔가 반파 정렬을 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DC 진압을 형성하는 그런 에버리지 값에는 한 10% 정도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회로를 구성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실제로 요 시뮬레이션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어떤 그런 변이 값하고 일단 제 경험을 볼 때는 거의 99% 일치합니다. 이런 값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런 반파 정류 회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만 주의를 하면은 사실은 이 계산값들이 이제 거의 시뮬레이션 값하고 실제로 측정되는 값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센서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제어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정교화된 값,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특성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뭐 단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떤 센서의 동작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센서 값을 이제 DC로 변환하는 이런 회로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기구적인 사양 대비 그 다음에 정기적인 어떤 제어의 어떤 노멀라이즈 해야 될 어떤 값들을 우리가 좀 잘 선정할 수 있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센서를 바꿀 건가, 센서를 우리 회로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은 회로를 어떤 센서에 맞출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찍었던 영상이지만은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좀 다시 보기 좋도록 좀 다시 찍은 영상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좀 고맙겠고, 요 자료는 이제 제 블로그에 다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